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역시 방산주의입니다. 지금 이란 쪽의 전쟁의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를 쳤지만 오늘은 또 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을 공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불안해지고 있는데 자, 이런 방산주의 투자를 저희가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네. 이 방산주 하면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네. 여러분이 잘 알고 싶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 롯데 같은 네. 실제로 우리나라 방산무기 수출의 가장 대표적인 대형주들이 있고요. 네. 그리고 그 대신 예전에부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될 때 개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산주들이 있습니다. 그쵸. 오늘은 그런 중소형 방산주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네네. 방산주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방산은 우리나라 국군을 무장하고 국군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방산입니다. 그래서 방사청이 주요한 고객사였죠. 그런데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이런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 내놓을 만한 무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수출, 그러니까 무기 시장 자체가 이제 수출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 중소형주들하고 대형주들하고는 아예 시장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게 중소형주들인데요. 이미 대형주들은 많이 올랐습니다. 그 실적을 주가에 많이 반영하고 있죠.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좀 다릅니다. 우리 국군도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국군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대규모 투자를 하겠고 국방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을 고스란히 받아가는 게 이 중소형주들이고 방사청을 고객으로 하는 회사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파란색을 띌 때는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준다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자세히 한번 지켜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방산주들이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무기가 뜻하지 않게 이란 전쟁에서 유능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입증을 해버리게 됐습니다. 이러면서 방산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다시 잡아야 할 텐데 근데 오늘은 중소형 방산주들을 좀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? 네,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란 말이 딱 튀어나오면 개인 투자가들이 묻지 말고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, 예. 대표적으로 빅텍이라는 빅텍이죠, 회사인데요. 예. 이 빅텍은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회사입니다. 1970년대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하겠다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런 방위 사람을 육성하겠다고 키운 회사들 중에 한 곳인데요. 그러다 보니 이 회사는 방사청하고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의 현대화에 또 이 국군의 무장에 말 그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거기서 일정 몫을 갖고 있죠. 그 말 뜻은 방사청에서 방위비만 마련되면 국방비가 늘어나면 고스란히 일정 부분을 이 빅텍이 갖고 있는 이 전자광학 장비나 피하 식별 장치, 전자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준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나오죠. 그렇다고 이게 방사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확 늘지는 않습니다. 딱 국방비 예산안 안에서 움직이는 회사죠.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국방비가 많이 늘면서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빅텍 작년에도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. 그러면서 이 회사가 자회사라고 갖고 있는 PBL이라는 회사는 항공기 부품 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름이 어려운데요. 빅텍 MHD 디클로랜드라는 이 회사는 또 이 MR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늘려갈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이 빅텍은 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NXBM이라는 회사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는데 이 NXBM이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질화 갈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고 이 질화 갈륨 반도체는 레이더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반도체 부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넘겨받겠다는 것이죠. 물론 이걸 공짜로 넘겨주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빅텍이 이런 첨단 기술들을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산주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 빅텍도 굉장히 좋고요. 스페코라는 업체가 있습니다. 근데 스페코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 주력은 아스팔트 플랫 쪽입니다. 그래서 이 업체는 도로 공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때, 즉 정부에서 SOC 투자를 많이 할 때 수익이 나는 회사예요. 그런데 최근 들어 작년까지 굉장히 실적들이 안 좋았습니다. 그 이유가 정부에서 발주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웠고요. 그러면서 스페코가 방산 쪽에서 갖고 있는 건 한화 오션의 협력업체로 이 우리나라 군함에 들어가는 조타키 이런 박용기계라고 그러는데요. 네. 그 부분에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 회사가 이제 풍력 쪽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멕시코에
이 풍력 타워 공장을 갖고 있다지만 이쪽 부분은 작년에 그 투자 이 감자를 통해서 유상 감자를 통해서 투자금을 많이 회수했습니다. 왜냐하면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이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에 투자를 줄이면서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서 넘기는 게 그 수출하는 게 이 워낙 그 관세도 비싸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진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이 스펙코에 대해서 풍력 쪽은 이제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스팔트 플랜트 쪽과 그다음에 이 그 방산 쪽, 이 한화오션의 협력업체로서의 이쪽 사업은 성장을 계속 해가는 사업입니다. 특히나 이 아스팔트 플랜트 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란도 그렇고 러우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 말 그대로 재건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. 그 재건할 때 기본적으로 SOC, 즉 도로를 닦는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스펙코 같은 경우는 그런데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잘 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좋습니다. 빅테크와 스펙코 일단 중소형 방산주 중에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. 자, 그러면 파트너님이 생각하시는 방산주 탑픽으로 어떤 종목 보세요? 네, 오늘 말씀드린 건 휴니드라는 업체입니다. 휴니드요? 그 앞에 말씀드렸던 빅텍과 스펙코하고 이 휴니드라는 세 업체는 네. 예전부터 방산 삼총사라고 해서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될 때 묻지마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특히 네네. 개인 투자가 들어갔죠. 휴니드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제일 기본적으로는 군 전술 통신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해왔던 업체고,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격 통제 장치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항공기 부품을 하죠.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 휴니드의 주주 중에 이 미국 보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지분도 한 11% 정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열린 이 방산 전시회에서 1억 달러가 넘는 그 항공기 그 부품을 장기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. 그런 면에서 휴니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반 그 우리 군 통신망 이런 쪽에서 점점 발전을 해서 항공기 부품이라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 쪽에서도 자기 지분을 갖게 된 것이죠. 자기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휴니드는 실제로 이 이스라엘 업체하고 거래를 해서 이스라엘에다 군용 그 방산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나름대로 휴니드가 이 이스라엘 쪽에 대해서 방산 수주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휴니드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앞에 종목도 그렇고 이 세 종목 다 오늘 지금 파란색을 띠고 있는데 고수는 파란색에 사고 그 하수는 빨간색에 산다고 합니다.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. 가격 전략은 일단 매수가는 8,500원, 그다음에 손절가는 8,000원, 목표가는 15,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